안녕하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 저는 시간 맞춰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외과 전문이고요. 성모라고 해놓은 거는 제가 성모병원 출신이라서 성모병원에서 외과를 했고요. 그래서 수술 강사도 여러 가지 했어요. 외과하고 내과하고 차이를 아세요? 90%는 잘 모르십니다. 외과는 내과적인 검사와, 저는 이제 초음파 내시경인데 검사를 하고 약 쓰고 조금은 시술을 하는 건 내과에서 하고요. 검사와 그걸 다 알고 수술까지 하는 게 외과입니다. 수술 어떤 거는 내과가 안에 수술하고 외과가 밖에 수술하는 거라고 하고 밖에 수술할 때 찢어지는 꼬매는 게 외과가 아니고, 외과는 이제 뭐 암 수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식 수술, 갑상선, 혈관 수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라고 하는 게 내외 산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요새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가 좀 그렇지만 생명을 다루는가라 그래서. 근데 이제 외과는 여러분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외과 의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생겨서가 아니라 외과는 갑자기 칼로 찔렸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넘어가는데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를 찔렸다던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어디 다쳤는데 뼈가 부러지면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는데, 정형외과 뼈가 부러져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외과에서 때려요. 그래서 위험한 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TV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외과를 하면서 과연 외과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저는 외과 의사니까 현대의학과 과거 고전의학의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5분 동안 제가 이 주어진 건 건강과 줄기세포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 솔직히 말해서 여기 무슨 모임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번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거는 과연 병은 어떻게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그만 병원에서 뭘 할 수 있나.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제가 대학병원 성모병원에 있을 때는 제 말을 잘 들어요. 개인병원에 나오니까 잘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아주 잘하고 개인병원의 의사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로 암도 수술하고 큰 수술도 많이 했었고요. 거기다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경희한대 출신인데 그분들한테 안 배우고 부당 김남수 선생이라고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분 통해서 1년간 수료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치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배웠었고요. 저는 유명한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다는 게 뭘까? 돈을 많이 벌어야 유명해지죠.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어야지. 근데 대학병원에 있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대학병원에 있으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면 대학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암이 다 치료될까요? 아니요.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학병원에서 이런 강의를 못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15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요. 만약에 1시간이 주어지면 1시간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야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성담의 성모병원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해왔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하는 게 수술하는 방송관하고도 못 사는데, 그러면 이 좋은 자연 속에 있으면 살까요?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요. 저는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자연 속에 있다고 다 행복하냐? 여러분 말기암을 걸렸는데 나는 자연이다 산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가 있으면 사는데 거기 가서 고민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하시나? 저는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제 저는 3대째 크리스찬으로 저는 어머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벌써 5분째 남아. 과연 그러면 현대의학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작은 의원에서 저는 학을 성북병원 출신이고요. 좀 작아서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 한방임상암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간호사들하고 말기암 환자를 해왔었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들을 해왔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이 사람은 소아과 미국의 의사예요. 그때 한 3, 40년 전에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야, 현대의학이 생기면서 모든 병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가요? 더 많은 병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여러분들 예방접종 하셨죠? 네. 예방접종 합병증으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예방접종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듣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오면서 현대의학의 모순도 알고 수술을 하면 방사선하면 저는 암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포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없애려면 나의 면역을 키워주면 얘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내 면역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시소를 이야기하는데 나의 면역과 암세포를 얘를 없애려고 하면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까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와요. 얘를 올려주면 면역을 올려주면 얘가 저절로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학에서는 그때 암 환자들을 한약으로 치료했는데 그냥 면역을 올려주는 거예요.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외과 의사면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또 요새는 이제 양자의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양자의학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거는 새로운 의학인데 보이지 않던 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에너지 파동 안 보이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나요? 안 가죠. 요새 AI, 메타버스니 그런 것들이 양자의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세돌이가 컴퓨터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게 이 AI가 많은 정보를 한 사람의 머리를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과 수많은 사람과의 누가 이기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하는 게 양자의학이 와 있고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의학으로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데
현대의학적으로 해봤더니 다 살리려고 했더니 다 사는 게 아니었다. 물론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염병이라든가 또 꼭 응급한 수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해야 되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믿는 사람은 제가 따르는데 어떤 분이 50대 초반인데 고관절이 안 좋아요. 제가 검사해봤더니 이거 수술하면 더 위험해지겠어.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고 치료하자고 했는데 큰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하고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검사하고 약 쓰고 수술하고 순서대로 발표하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것을 틀렸다고 했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지지 않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사를 믿지 말라.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많으면 환자는 더 많아진다. 의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하다는 정형외과 병원 되도록 찾지 마시고요.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하십시오. 큰 수술은. 네, 제가 그거를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는데 정형외과 병원은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해야지 저 환자가 제 병원 환자가 되잖아요.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건강검진이 좋을까요? 여러분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면은 용종도 떼어내고 다 하죠. 미리 진단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과 수술이 꼭 필요하냐? 제가 처음에 스테로이드 항생, 저는 병원에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되도록 안 쓴다고 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항생제가 굉장히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아주 위험할 때 쓰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외과에서 어떤 것도 해도 잘 못 살아 그랬을 때 살리는 약이 스테로이드인데 이거가 이제 면역 질환자들 아주 그런 자들 다 쓰거든요. 근데 그게 신의 선물이면서 악마의 선물이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피부 안 좋아서 피부과 가잖아요. 스테로이드 씁니다. 나중에 당뇨 생기고요. 다 조심해야 되는 약입니다. 의사들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메진실이라고 2016년에 미국 작가인데요. 자기 가족들을 병원에서 다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암은 그러면 항암제를 쓰고 있는 의사한테 미국의 의사한테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쓰겠느냐? 89.8% 안 쓴다. 근데 왜 환자들한테 써? 혹시나 좋아질까봐. 여러분 항암제가 허가받는 거예요. VDA라고. 그게 100% 치료가 되는 약이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더 살았을 때도 허가를 해줍니다. 항암제는 절대로 위험한 약입니다. 제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걱정하는 일은 90%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이 자연 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오니까 제가 좋다. 여기 오면 낫겠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자연을 즐기는 사람하고 자연 잠깐 오는 사람은 다르다. 자연 속에 와서 자기가 자연과 하나 돼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자기의 몸이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를 믿지 말고 차라리 자연 속에 가서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셔라.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소크라테스 아니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저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치료, 식이, 운동,
그 다음에 약이에요. 당뇨, 여러분들 딱 병원에 가면 얼마니까 약 드세요. 그렇잖아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약 안 주면 그 병은 안 가죠. 제가 하는 일은 약을 되도록 안 쓰게 하고 적게 먹게 하고 하는 일이라 저 같은 사람한테 안 쳐다보겠죠. 인간의 인체에서 되게 중요한 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걸 주관한다.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혈류, 신경이 경락이 되게 해요. 근데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식이, 운동, 그 다음에 목사님들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십시오. 쉬는 게 치료입니다. 힘들 때 쉬어야 되는데 나 운동하면서 쉴래. 심한 운동하지 마십시오. 쉬는 게 딱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양자로 진단도 합니다. 귀에만 꽂고 있는데 온몸을 읽어버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손을 대고 있는데 나의 에너지 상태를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놀라운 걸 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초음파도 하는데 그동안 내시경, 초음파, MRI 찍어야지 알던 것들을 얘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체열 진단기라 해서 이렇게 열을 통해서 몸을 진단하는, 그래서 이런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여기 줄기세포만 해도 뭐 며칠 동안 이야기해도 될 텐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자기 세포에 우리 몸을 이렇게 상처가 나면 치료하는 게 여러분 항생제 쓰면 좋아지는 겁니까? 항생제 안 써도 돼요. 찢어지면 내 몸의 줄기세포가 얘를 치료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간이요 90% 망가질 때까지 안 죽어요. 나를 치료하게 내 몸은 다 돼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치료를 하라. 그래서 제가 제가 이거 좋은 시골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암 환자들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의사들 믿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해도 아프니까 자꾸 약해지죠. 그런데 자꾸 병원을 찾고 막 하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제가 말기암 젊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내면서 이제 암 환자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막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줄기세포는 이렇게 골수, 폐관, 재래열, 지방을 통해서 하고요. 이렇게 만치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쁜 곳을 찾아가서 거기 조직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심장, 혈액.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줄기세포가 다 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치료도 100%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에서 뽑기도 하고, 이렇게 혈액줄기세포, 골수줄기세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뽑아서 줄기세포라는 걸 뽑아서 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은 자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걸 고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면역을 고쳐주는데, 내가 너무 면역이 떨어져 있어. 좋은 세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더니 찾아가서 하더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질환들을 다 하고요. 제가 PDR을 위해서 이런 DNA 주사라고 하는데 DNA 주사 중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주사가 제가 씁니다. 근데 우연히 줄기세포하고 얘를 했더니 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프로라서 제가 통증 치료, 암 환자들이 통증이 오면 사실은 너무 심하게 옵니다. 여러분 통증 그러면 허리 디스크 통증, 척추협착 그런 통증도 오지만 암 환자들은요 정말 마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마약을 먹는다. 안 먹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살리기 힘들었던 게 통증이 너무 와버리니까 마약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살리기 어렵습니다. 마약 먹는 사람 어떻게 TV 보면 막 몸이 굳잖아요. 세포가 다 굳어버려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 먹기 전에 통증을 잡아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었는데 그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자를 지금 이제 피를 걸러서 하는 거고 이렇게 검은색 피가 빨갛게 돼가지고 다시 보러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영양주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좀 정화시키는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떤 관리를 통해서 디톡스라고 하는 걸 제가 15분 안에 빨리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연 속에서 와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의 이야기도 어떤 TV의 의사의 결과도 모두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약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잘하시고 운동하시고 쉬면서 기도하시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죄송한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줄기세포가 호밍 이펙트가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거가 나이가 몇 살 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이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젊으면 줄기세포가 더 많고요. 제가 루게릭 환자를 해봤는데 그분이 60세였습니다. 자기 것도 했고 딸 거를 했는데 딸 거가 더 효과가 좋아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종 줄기세포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동종 줄기세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거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더 어린 줄기세포, 태반 줄기세포나 특히 배아 줄기세포 막 가지셔서 맞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효과는 좋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성체 줄기세포를 이야기 줄기세포를 너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다음은 넘어갔는데 아무튼 너무 어린 세포나 너무 좋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배양도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줄기세포가 됩니다. 피부하고 통증엔 가능하고요. 혈관까지 놔줄 수 있어서 혈관에 놔주면 찾아가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초기에는 그 암줄기세포를 잘못해가지고 사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게 아니라 이제 암줄기세포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좋은 줄기세포가 있듯이 암줄기세포도 있습니다. 암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외과적으로 다 잘라 외과 의사가 수술 딱 끝나고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안 됐다고 하는 의사 없어요. 그런데 암은 다 제거해서도 숨어 있는 게 남아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5천에서 1만 개의 암줄기세포는 내 면역 세포가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지? 내 면역이 떨어지면 얘네들은 올라온다는 거죠. 1cm 크는데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잘라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5년 괜찮았는데 6년째 올라온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의 걸 쓸 때는 어린 줄기세포, 태반 그런 거 위험한 거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아까 PDRN이라고 그것도 허가 받은 거, 줄기세포도 배양 안 하고 허가된 한에서만 합니다.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많으실 텐데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